말단 병사의 전설 제116장 망할 자식들! 이게 대체 뭐야? 왜 갑자기 X급 전함이 30척이나 튀어나오는 거지? 전 함대 2개로 나눠. 전열은 앞쪽 적을 공격하고 후열은 방향 전환해서 후방의 적을 막아. 울분에 찬 우란 지휘관이 발을 구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쳤다. 통신병은 명령을 전달하려다 말고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머리에 쓴 헤드셋을 누르고 멈췄다. 그 움직임에 지휘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설마 또 적의 증언이 들어왔단 건가? 하지만 통신병의 표정은 곧 굳은 침묵에서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변했다. 눈이 붉게 충혈된 그는 외쳤다. 지휘관님! 오드 제국이 우란성에 침공했습니다. 이미 지상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상전. 그 말에 지휘실의 모두가 얼굴을 굳혔다. 지상전이 시작됐다는 건 사실상 행성이 함락 직전이라는 뜻이었다. 모두가 멍하니 충격으로 굳어버린 우란 지휘관만을 바라봤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우란 지휘관은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로 외쳤다. 저주받을 오드 제국 놈들! 정군에 전달하라. 당장 방향을 바꿔 우란성으로 귀환한다. 통신병이 다시 명령을 전달하려던 순간 뭔가 떠오른 듯 말했다. 지휘관님, 우리 중주성 측에 정전 요청을 보낼까요? 우란 지휘관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지금 통신병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속이 타들어갈 듯 조급했다. 당장이라도 되돌아가 우란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정전 요청 통신을 받은 강진우는 순간 당황했다. 설마 적이 진 걸 자각한 건가? 하지만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적의 함정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지금은 병력도 밀리는 상황, 신중하게 나가는 게 상책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진우는 확신을 가졌다. 우란군이 배후에서 날아오는 포탄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전함이 일제히 우란성 방향으로 돌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그들이 진심으로 정전을 요청한 증거였다. 분명 후방에 뭔가 일이 터진 게 틀림없다. 생각에 잠긴 강진우는 눈앞에서 터지는 섬광에 정신을 차렸다. 우란군의 전함 한 척이 아군 전함의 진로를 막아섰고 이에 우란군 전함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채 그대로 충돌해 양측 모두 파괴됐다. 그제야 강진우는 깨달았다. 내가 아직 정식으로 정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잖아.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는 즉시 정군의 포격 중지를 명령했다. 포성이 멈추자마자 우란군의 전함들은 속도를 올려 순식간에 전장을 빠져나갔다. 아직 강진우 함대는 완전히 집결하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우란군의 전함은 전장 밖으로 사라져 있었다. 전장을 수습하며 피해를 집계하던 중 강진우는 막대한 손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류이휘의 함대는 원래 50척의 고급 전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제 남은 건 상처투성이의 4척뿐. 장관화의 제5분대는 단 한 척만이 간신히 남아 있었다. 강진우가 직접 이끌고 온 32척은 기습에 성공했기에 비교적 피해가 적었으나 그중 2척도 파괴되었다.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건 벌집형전함 20척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점이었지만 외장은 하나같이 만신창이었다. 이번 전투에서 강진우 측의 총 손실은 전함 52척. 전투기 탑승 병력은 12만 7,180명이 전사했다. 그 중에는 그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여자병 분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란교 측의 피해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전함 구성을 따져볼 때 약 36만 명 이상이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대국들끼리의 전쟁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숫자다. 200척 정도의 전함 손실도 대국의 실전 훈련 한 번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말이다. 하지만 무란 성계 기준으로 보자면 이건 한 세력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재앙이었다.
이번 전투를 거치고 나서 중주성에 남은 강진우의 병력은 거의 전멸 수준. 상태가 멀쩡한 고급 전함은 단 한 척도 없었고 벌집형 전함들도 전부 대규모 수리를 필요로 했다. 손실 보고서를 손에 든 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십수만 명의 부하가 눈앞에서 사라졌고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여군 분대원 4팀도 더 이상 곁에 없었다. 전쟁은 이겼든 졌든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다. 목숨의 소멸은 결국 전쟁이라는 죽음의 꽃이 피우는 피비린내 나는 양분일 뿐이었다. 나는 왜 이 전쟁을 하는 걸까? 명예, 이익, 아니다.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아무도 이런 죽음을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끝까지 싸울 거다. 수많은 목숨이 내 손에 달렸더라도, 내 영혼이 끝없는 어둠에 빠지게 되더라도, 그게 내 사명이라며 감수하겠어. 강진우가 그런 생각에 잠긴 사이, 그의 곁에서 함께 전장을 경험한 필리는 그의 변화에 조용히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강진우는 자유롭고 무심한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확고한 무언가를 가슴에 품은 사람처럼 보였다. 전쟁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는 건가? 필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도 같은 전쟁을 겪었는데 왜 자신은 변하지 않았을까? 그때 통신병의 목소리가 강진우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주군님, 류이휘 대장님, 장관화 대장님, 이가민 대장님께서 통신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먹을 쥔 채 눈빛을 굳힌 강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공용 채널을 열어라. 중주성 부근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동시에 그들의 통신도 연결해라. 통신병의 지시에 따라 화면에 3명의 장군이 전신 영상으로 나타났다. 류이휘, 장관화, 이가민은 전부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말했다. 부하들의 지휘 실수로 부대를 잃고 많은 전우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주군님, 저희에게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만 전사자들의 혼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깊이 숙였다. 이건 전 부대에 송출되는 공용 채널이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3사람의 직속 부하들은 간절히 죽음께 호소하고 싶었지만 가슴 깊이 각인된 계급 구조는 그들을 조용히 만들었다. 그저 마음속으로 강진우가 그들의 목숨을 거절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망할 놈들! 강진우의 첫마디에 병사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고작 80척의 전함으로 적을 막아냈다. 4배나 되는 적을 상대로 너희는 겁먹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함대를 지휘했고 결국엔 승리를 쟁취했다. 이런 위대한 전과를 두고 어찌 지휘 실수라 말할 수 있겠나? 강진우는 류이휘 3사람이 무언가 말하려 고개를 드는 걸 보고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이었다. 변명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그 말에 류이휘 일행은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너희의 죄는 바로 나에게 죽여달라 청했다는 것이다. 강진우의 말에 류이휘 3사람은 물론 주변의 병사들마저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을 본 강진우는 쓴웃음을 짓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직도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나? 이번 전투, 우리는 우리보다 4배나 강한 적을 이겼다. 중주성을 지켜냈고 명백한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 승리는 장병들이 피와 목숨으로 이뤄낸 것이다. 동시에 그건 수십만 가정이 소중한 일을 잃고 흘린 눈물 위에 세워진 승리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그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지휘실 전체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류이휘와 그 동료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슬픔에 잠겼다.
잠시 후 강진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장병들의 마지막을 기억할 증인이다. 지휘관이자 동료였던 너희는 앞으로 그들의 빛나는 생애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너희의 공훈과 명예는 오로지 전우들의 피와 목숨 위에 존재한다. 모든 군인은 반드시 명심하라. 전장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너희의 목숨은 너 하나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에는 함께 싸우고 희생된 전우들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그 빛을 이어받은 자로서 절대로 죽음을 입에 담지 마라. 패배를 입에 담지도 마라. 너희는 그들의 뜻을 이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들의 찬란했던 인생을 이어가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는다. 강진우의 연설이 끝나자 듣고 있던 모두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들의 삶을 등에 짊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류이위 세 사람은 두 눈이 충혈된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경솔하게 죽음을 입에 올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군님. 강진우는 그들을 즉시 용서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의 직속 함대와 함께 전장을 정리하라고 명령한 후 지휘관실로 돌아갔다. 이제 그에겐 생각해야 할 일이 많았다. 전투가 격화되자 참지 못하고 전장에 달려온 유아은. 44명의 자매들이 목숨을 잃은 현실에 여전히 가슴 아파했지만 강진우의 말을 듣고 나자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았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우리 주군을 위한 정치 노선을 정해야 할 것 같아. 맞아. 정치 노선도 없이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세력 확장은커녕 병사들의 전투력도 더는 오르지 않을 거야. 눈이 붉은 임설이는 최대한 평온한 척 말했지만 내면의 슬픔은 감출 수 없었다. 평소와는 달리 조용히 눈물을 닦던 에이서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나도 동의해. 제수연은 이를 악문 채 주먹을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그나마 감정을 억누를 수 있었던 사혜린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서 어떤 정치 노선을 만들 건데? 유아은은 잠시 고민한 뒤 말했다. 그건 주군과 의논한 다음에야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우리의 정치 노선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강해야 해.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이 노선이 뿌리내릴 수 있고 우리 세력도 점점 커질 수 있어. 임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확실히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겠네. 근데 우리는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할 건가? 민주체제는 정치적 혼란이 쉽게 생기고 효율도 떨어지지. 사혜리는 한 체제를 곧바로 제외했다. 가문체제는 너무 원시적이고 비효율적이야. 임설인도 하나를 탈락시켰다. 그럼 제국체제는 어때? 유아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제국. 그럼 공화제식 제국이냐, 전제군주식 제국이냐? 임설인이 되물었다. 그 둘은 어떻게 다른데? 사혜린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임설인이 설명했다. 전제군주는 말 그대로 옛 역사책에 나오는 황제처럼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 쥐는 거야. 반면 공화제식 제국은 황제가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권력은 의회가 갖는 체제지. 그럼 전제군주제는 어때? 유아은은 은근한 기대를 담아 말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강진우를 황제의 자리에 올리고 싶었던 것이다. 임설이는 잠시 생각하다 신중하게 말했다. 그게 주군님의 성격상 그렇게 높고 거창한 자리는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먼저 주군님께 직접 여쭤보는 수밖에 없어.
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제도도 의미 없잖아. 사혜린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강진우의 뜻이 가장 중요했다. 그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각 강진우는 기암 침실의 침대에 누운 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의 고민은 아까 유아은 일행이 나눴던 대화와도 닮아 있었다. 다만 그가 집중하고 있는 건 중주성의 민중들을 어떻게 설득해 자기의 이상, 기 우주의 모든 전쟁을 끝장내겠다는 꿈을 위해 전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는 점이었다. 물론 강진우도 이 목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악당처럼 느껴졌다. 민중이 이런 이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리가 없어. 결국엔 내가 권력을 앞세우고 무력을 휘두르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잖아.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자 강진우는 머리를 싸쥐었다. 민중의 뜻을 존중하면 전쟁을 멈추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 반대로 내 뜻을 관철하려면 민중의 의사를 무시해야 하지. 결국 이건 내 욕망일 뿐이야. 역사란 게 원래 이런 것일까? 민중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시대는 늘 전쟁과 혼란으로 흐른다. 민중은 전란의 종식을 바라지만 정작 그런 변화는 그들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누군가 야심을 품은 강자가 등장할 때 비로소 이뤄졌다. 역사는 개인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다. 민심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정작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다. 역사는 항상 한 명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왔다. 민중의 바람 따위는 역사라는 흐름에 아무런 추진력이 되지 못했다. 그저 강자를 따라가며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일 뿐. 흔히 말하지 않던가. 백성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을 수도 있다. 민중과 정권의 관계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일 뿐이다. 생각해보자. 넓은 바다 위에 두 척의 해적선이 있다고 하자. 한 척은 이미 바다의 패권을 쥐고 있다. 오랫동안 적도 없고 날씨도 맑고 바다도 평온했다. 그래서 선원들과 선장은 나태해져 훈련도 하지 않고 낚시나 하며 노닥거리기 바빴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해적선이 나타났다. 그 해적선은 날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며 패권을 노리고 있었고 양쪽이 부딪히자 평화에 익숙해진 해적선은 순식간에 침몰했다. 그리고 새로운 해적선이 그 바다의 주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바다는 민심을 의미한다. 민심은 두 척의 해적선 위에 있을 뿐이다. 결국 승부는 누가 더 철저히 준비했느냐, 누가 더 단단하느냐에 달려있을 뿐. 민심이 그 배를 전복시킨 게 아니다. 민심은 그저 배 위에서 패배자를 끌어내리고 승자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는 것에 불과했다. 결국 정권의 교체는 민심 때문이 아니다. 기존의 정권이 나태해지고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 민심의 향배는 전략과 전술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 위 이야기처럼 선박 운용 기술 즉 민심을 다루는 능력만 충분하다면 거센 파도 따위도 그 배를 전복시킬 수는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강진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작 본인도 스스로가 낯설었다. 민심을 조종하며? 민심이 내 뜻대로 따라줄까? 그는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내가 뭐라고? 사람 마음을 조종해. 웃기고 있네. 내 마음 하나도 제어 못하면서 사람들 마음. 푸아하. 미쳤나 진짜. 그는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침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턱을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지.
역시 천이서 쪽에서 전함 좀 사와야겠다. 지금 중주성에는 자금이 수십조 단위로 쌓여 있을 텐데. X급 전함 몇백 척 사도 건설에 큰 영향은 없겠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강진우는 다리를 탁 치며 외쳤다. 맞다. 지난번에 천이서가 전함 한 척이랑 수송함도 공짜로 준다고 했었지.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는데. 그는 벌떡 일어나 안경을 찾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즐겨 쓰는 특수정보 안경 길명 그 선글라스였다. 그러나 막 그 안경을 찾아 쓰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통신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졌다. 그리고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검은 생머리, 길고 매끄러운 몸매, 얼굴에는 어딘가 신비한 베일이 얹힌 듯 뿌연 느낌의 절세 미녀였다. 컴퓨터 눈이 그동안 완전히 사라졌던 그녀. 수개월간 연락조차 없었던 그녀가 갑작스레 눈앞에 등장하자 강진우는 그대로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후후, 그래도 누나를 기억해주다니 우리 진우는 참 착하네. 이호 제로스타가 웃으며 말했다. 누님. 설마 공장 완공된 거에. 강진우는 갑자기 그동안 컴퓨터 누님이 왜 사라졌는지를 떠올리곤 신이 나서 화면 속 2호 제로스타에게 달려들었다. 물론 결과는 벽에 머리부터 박는 참사. 아야. 그 모습에 2호 제로스타는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안 아파?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강진우의 머리를 쓰다듬듯 손을 뻗었다. 물론 영상일 뿐 실제 손이 닿을 리는 없었다. 강진우는 이마를 부여잡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안 아파요. 안 아파. 누님,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탕이랑 걔네 다섯은 잘 있나요? 죽어라 바쁘게 지냈지 뭐. 그래도 나름 알차게 보냈어. 탕이 걔네도 잘 지내고 있고, 근데 말이지. 그 애들이 내 성격을 좀 닮은 건지 하나같이 광대처럼 변했더라. 2호 제로스타가 웃으며 대답했다. 광대. 강진우는 벙찐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로봇이 광대가 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지금 말로는 설명이 어려워. 너, 내 함선에 있는 1호 디센트 셔틀을 타고 와봐. 무기 공장 기지로 데려가 줄게. 위치는 이미 셔틀에 입력해놨어. 그 말을 끝으로 2호 제로스타의 영상은 사라졌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밀스럽지?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리다가 곧 두 눈을 반짝이며 벌떡 일어났다. 무기 공장 기지. 대박인데. 이거 완전 졸린 와중에 베개 떨어지는 격이잖아. 그는 외마디 환호와 함께 방 문을 열고 바람처럼 셔틀 보관소로 달려갔다. 운석호의 승무원들은 강진우가 뭔가에 홀린 듯 셔틀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강진우는 이미 1호 디센트 셔틀을 이끌고 전함 밖으로 튀어나간 상태였다. 그 움직임은 유아은에게 곧바로 보고되었지만 그녀는 주군께서 기분 전환하시려나 보네 정도로 생각하고 별다른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그 덕분에 강진우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이상하네. 왜 여기서 멈춘 거지? 주변엔 아무것도 없잖아. 강진우는 허공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별 하나 없는 텅 빈 우주. 그는 셔틀의 조종석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기계 고장인가? 그렇게 의아해하던 찰나 눈앞의 우주 공간이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몸통 전체가 반질반질한 은색, 올리브 모양의 거대한 전함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뭐야, 이 전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강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던 중 전함의 정면이 커다란 입처럼 열렸고 곧 강력한 흡입력이 작동되며 강진우가 탄 디센트 셔틀 전체가
통째로 빨려 들어갔다. 그때 번쩍 강진우의 뇌리에 뭔가가 스쳤다. 기억났다. 이거 더블아웃 게임에 나오는 백경 전함이잖아. 하지만 곧이어 그는 중얼거렸다. 이 군수공장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은데. 처음엔 껍데기뿐인 벌집 전함. 그 다음엔 좀 제법 쓸만한 톱니 전함. 그리고 이젠 거의 요새급인 백경 전함까지 찍어내고 있단 말이지. 설마 게임에 나오는 그 궁극 전함도 만들 수 있으려나. 머릿속에 온갖 망상을 펼치던 강진우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이럴 때가 아니지. 지금 나 납치된 거잖아. 셔틀의 창밖으로 보이는 건 금속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 완전히 폐쇄된 구조였다. 이 흡입 기능도 게임이랑 똑같네. 그는 혼잣말을 중얼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내가 게임할 땐 이 백경 전함 흡입 기능이 딱히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작은 셔틀 하나 흡입하다 자폭이라도 당하면 끝장인데 게임 회사가 전쟁 요새에 이런 결함을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기능이지? 아, 내가 이 전함 안 써봐서 그런가?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이걸 그냥 공격 전함처럼만 쓰니까 아무도 연구 안 했지. 그렇게 중얼거리던 찰나. 주변의 금속 벽들이 칙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그 틈으로 김복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고 곧이어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야, 아직도 안 와? 지휘탑으로 빨리 와야지. 그 소리에 강진우는 벌떡 뛰쳐나갔다. 누님. 이 전함이 누님 거예요. 지금 갑니다. 그는 신나게 복도를 달려나갔다. 지금 그의 마음은 들뜸 그 자체였다. 이 백경 전함이 컴퓨터 누님이 관리하는 거라면 이건 곧 자기 전함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 전함이 그 무기 공장에서 나온 거라면 그 공장은 분명 X급 전함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더블R 게임 내 기준으로 백경 전함은 난이도 4위에 해당하는 복잡한 제작 공정이 필요했다. 참고로 1위는 당연히 궁극 전함.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유저도 실제 제작에 성공한 적이 없었던 전설 속 함선이었다. 그에 비하면 백경은 20위 안쪽에 드는 전함이니 공장이 여기까지 왔다면 강진우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다. 강진우는 통로 입구에서 옆에 달린 손잡이를 꽉 붙잡았다. 몸이 무중력 상태로 붕 떠오르더니 손잡이가 그를 싣고 빠르게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날아간 끝에 도착한 곳은 말라어로 지휘탑기라 적힌 자동문. 문이 슈웅 하고 열리자 강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안쪽은 무려 100명의 전투 요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공간이었다. 이곳저곳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살펴보며 그는 소리쳤다. 누나! 나왔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 뒤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의 강진우는 고개를 획 돌렸다. 거기엔 믿기 어려울 만큼 생생한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 컴퓨터 누님이 서 있었다. 이전처럼 뿌연 안개가 낀 얼굴도 아니고 마치 실물처럼 선명하고 또렷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은색 우주복을 입고 있었다. 옷은 왜 바뀌었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 이제야 드디어 컴퓨터 누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 강진우는 그녀의 정교한 구현력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2호 제로스타, 아니 이제는 강별이가 슬쩍 다가와 그를 툭 한 대 쳤다. 뭐야, 그렇게 멍하니 봐. 아야. 아프잖아요, 누나. 강진우는 머리를 감싸며 항의했지만 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다. 잠깐. 방금 그거 진짜로 아팠다. 그는 얼떨떨한 채로 머리를 만져보다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어 강별이의 팔을 툭 건드렸다. 촉감이 느껴졌다.
진짜 촉감이 놀란 나머지 눈을 비비고 다시 손가락을 내밀며 더듬더듬 말했다. 이게 진짜 몸이에요. 어때? 내 몸매 괜찮지 않아? 꽤 표준 사이즈로 만들었다고. 강별이는 자신감 가득한 미소로 한 바퀴 빙 돌며 아름다운 곡선을 자랑했다. 응. 완벽해요. 진짜 예쁘고 솔직히 좀 눈부셔요. 강진우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하다가 말끝에 갑자기 멈칫했다. 잠깐, 지금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강별이는 태연하게 우주복 지퍼를 살짝 내려 그 안에 희고 매끄러운 은은한 장밋빛 피부를 보여주며 말했다. 봐봐, 이 활성 피부색은 내가 엄선해서 고른 거야. 예쁘지?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광경에 강진우의 눈동자가 커졌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호 기지에서 수백 번은 본 풍경이다. 강진우는 잠시 후 고개를 돌리며 얼굴이 시뻘개져서 중얼거렸다. 누나. 옷 다시 입어. 여자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강별이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터뜨리며 우주복을 다시 여미더니 한 손은 그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손가락으로 그의 볼을 살짝 긁으며 말했다. 어머, 부끄러운 거야. 걱정 마. 사람들 앞에선 안 그럴 거니까. 진우한테만 보여줄 게 강진우는 그 말에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보다 누나. 어떻게 이런 몸을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몸 구조는 뭐로 만든 거예요? 금속이에요. 강별이는 기대듯이 그에게 몸을 살짝 기댄 채 붉어진 그의 귓불을 장난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인간 세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몸 하나 장만했지 뭐. 하지만 이 몸은 보통 금속이 아니야.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금속으로 만든 거라고. 수량이 너무 적어서 탕이랑 걔네 5은 못 써. 그리고 나 음식도 먹을 수 있어. 내장된 인공위장이 자동으로 에너지로 변환해줘. 게다가 혀도 부드럽고 침엔 살짝 달콤한 향을 첨가했어. 한번 맛볼래? 그녀는 입을 살짝 벌리며 조그만 혀끝을 내밀어 강진우의 입술 쪽으로 부드럽게 다가갔다. 강진우가 반응할 새도 없이 그는 기습당했다. 입술이 닿는 순간 강진우는 자신의 첫 키스가 사라졌다는 생각보단 입안을 가득 채운 달콤하고도 묘한 감촉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 맛은 정말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듯 헤어나오기 싫은 맛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별이가 먼저 입술을 떼어냈기 때문이었다. 강진우는 갑작스러운 공허함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어때? 맛 괜찮았지? 강별이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그저 장난스러운 게 아니었다. 사실 강별이는 영호 기지에서 여군들이 강진우를 놀리던 걸 보고 나서 나도 직접 저런 장난을 쳐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몸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진우는 알 리가 없었다. 어찌어찌 정신을 가다듬은 강진우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누님. 공장 보여주신다면서요? 맞다. 깜빡했다. 강별이는 그제야 그를 놓고 컨트롤 판넬로 다가갔다. 손을 동그란 포트에 집어넣자 곧거대한 스크린이 깜깜해졌다. 공간 도약이 시작된 것이다. 강진우는 이 정도의 전함이 이렇게 부드럽게 도약하다니 하며 감탄하면서도 텅 빈 주변을 둘러보다 물었다. 누님, 이 전함 혼자 조종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설계 다시 해서
모든 기능을 완전히 통합했거든.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돌아서며 활짝 웃었다. 맞다. 지금부턴 나를 강별이라고 불러줘. 다른 사람들한텐 그렇게 소개해줘야 하니까. 강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 알겠어요. 강별이 누님. 그리고는 궁금해 죽겠던 질문을 꺼냈다. 그나저나. 이 전함, 혹시 그 게임 더브열에 나오는 백경전함 보고 만든 거에